쿠키뉴스 구현아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 구기자의 장바구니즈입니다. 구현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소비 생활에서 꼭 필요한 장바구니처럼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알짜 정보만을 골라서 전해드리는 장바구니즈의 구현아 기자입니다. 네, 항상 좋은 정보 얻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올겨울에 강력한 한파가 예고되면서 유통업계는 벌써부터 방한용품 판매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비슷한 용도로 쓰이는 제품들이 많아서 소비자들은 무엇을 선택할지 선택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각각 장단점과 특징, 또 자신에게 맞는 활용도 등을 잘 살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는 겨울철 필수품 방한용품들을 살펴봅니다. 네. 올겨울에는 이상 기온 현상으로 한파가 예년에 비해서 좀 빨리 찾아올 거라고 하는데요. 자, 미리 자신에게 꼭 필요한 방한 용품들 준비해 두면 좋겠죠? 관련 내용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방한 용품 종류부터 좀 알아볼게요. 어떤 제품들이 있나요? 네, 방한용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머플러나 장갑, 또 마스크, 또 레깅스 등 보온용 패션용품부터 또 겨울철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에어캡이나 에어캡은 일명 뽁뽁이로 알려져 있죠. 네, 그런 뽁뽁이와 또 단열 필름, 또 단열 벽지도 있고요. 네, 욕실 전용 난방기, 또 전기 히터 및 전기 매트와 온수 매트, 난방 텐트까지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정말 제품들 많은데 시간 관계상 모든 제품을 다 알아볼 수는 없으니까요. 대표적인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자, 먼저 살펴볼 제품은요. 2, 3년 전부터 갑자기 인기를 끈 제품입니다. 난방 텐트, 실내용 텐트인데요. 여름철 모기를 피하기 위한 모기장에 이어서 겨울철에는 바람을 완벽하게 차단해줄 난방 텐트가 인기를 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실내용 방한 텐트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외풍을 막아주고 또 실내의 공기질을 따뜻하게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최근 집안에서 난방비 절약을 위해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네, 침대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기도 하고요. 네, 바닥에 온수 매트나 전기장판을 깔고 또 그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사각 난방 텐트, 또 원터치 난방 텐트 등 난방 텐트의 기능과 모양에 따라서 가격도 천차만별이고요. 네, 이게 디자인도 워낙 다양해서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해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실외에서 사용하는 일반 텐트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방한 텐트와 일반 텐트는 소재가 일단 다릅니다. 네. 물론 꼭 방한 텐트가 아니더라도 텐트 안에서 자는 것이 조금 더 따뜻하긴 하겠지만 일반 텐트는 방수 기능이 가장 핵심이고요. 방한 텐트는 외풍 차단이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원단도 일반 텐트는 폴리에스테르나 이런 걸 쓰지만 방한 텐트는 면 혼방을 주로 쓰는 것으로 다른데요. 방한 텐트는 외부의 찬 공기를 막고 또 텐트 내부의 온기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아주어 에너지 절약 효과를 높여줍니다. 네, 또 공기순환이 잘 되도록 텐트 상단에 통풍구가 있는데요. 바닥이 없는 텐트는 침대나 전기장판 위에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바닥이 있고 없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보통 사용상 편의 때문에 바닥이 없는 스타일, 또 바닥이 있는 스타일 두 가지로 제작되고 있는데요. 침대에서 사용할 때는 바닥이 없는 모델이 더 편리하죠. 하지만 바닥에서 사용할 때는 아무래도 아래가 막혀 있는 바닥이 있는 모델이 더 좋겠죠. 또 바닥이 있으면 아래 전기장판을 사용하기도 좋고 더 실용적이고 청소하기도 편하고 냉기 차단도 우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날은 추워지고 있는데 기름값 걱정, 그리고 전기료 걱정 때문에 보일러를 또 마음껏 못 트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에게 난방 텐트가 잇 아이템이 아닐까 싶네요. 그렇다면 효과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도 궁금한데요. 이게 난방 효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방한 텐트는 온도 유지가 잘 돼서 추운 겨울 새벽에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효과를 측정해 본 결과 방한 온도가 21도였지만 텐트 안은 26도까지 올라갔다는 측정 결과가 나와 있기도 하네요. 그렇군요. 네. 종류도 좀 알려주세요. 사실 실외에서 사용하는 텐트도 종류가 워낙 다양한 것처럼 이 난방 텐트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먼저 원터치 난방 텐트는 간단한 조작으로 설치할 수가 있고 또 텐트 천과 폴대가 분리가 가능해서 세탁도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또 사각
난방 텐트는 침대 프레임 전체에 모자 씌우듯이 텐트를 덮어서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네, 돔형 텐트에 비해서는 안정감 있게 사용할 수 있고 또 넓은 내부 공간을 확보해서 답답함도 줄일 수 있어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좋네요. 네. 사이즈도 선택할 수 있나요? 네, 그럼요. 1, 2인용 싱글이나 슈퍼 싱글부터 2, 3인용 더블과 퀸 그리고 4, 5인용의 슈퍼 킹 사이즈로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집안에 텐트를 설치한 공간을 미리 확인하고 그에 맞게 고르면 됩니다. 네. 텐트 재질은 어떤가요? 어떤 재질을 골라야 좋습니까? 네, 아무래도 세탁이 가능한 게 좋겠죠. 네, 세탁이 가능한 면이나 면과 폴리에스터가 섞인 면 혼방의 재질이 좋겠습니다. 또 어린아이가 있다면 피부에 닿았을 때 인체 친화적이면 더 좋겠죠. 네, 부드러운 감촉으로 포근한 느낌을 주고 또 숙면에 좋은 적절한 통기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물 세탁이 가능해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겨울철 많이 입는 네이는 보통 17에서 23%의 보온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한 텐트 역시 이와 비슷한 보온율을 보이는 것이 좋겠죠. 네. 뭐 보일러를 켜놔도 집안 전체가 훈훈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죠. 그리고 네. 난방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아무래도 뭐 적당한 공간만 있다면 이렇게 난방 텐트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자, 실내용 난방 텐트에 이어서 이번에는 난방 매트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난방 매트는 이게 종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전기 매트가 겨울철 필수품 중 하나인데요. 네. 네, 다만 전기 매트 특유의 화재 위험과 또 저온 화상, 또 보관의 불편함, 전자파 걱정이 사용을 망설이게 만들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게 바로 온수 매트죠. 요즘에 온수 매트가 되게 인기가 많은데요. 네, 이 전기 매트와 온수 매트 두 제품 모두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유지해서 밤새 추위 걱정 없는 그런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온수 매트와 전기 매트. 사실 따뜻한 밤을 책임지는 대표적인 계절 가전용품인데 이 두 제품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두 제품은 열을 내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네, 전기장판은 내부 전기 열선을 이용하고 온수 매트는 전기 열선이 아닌 가열한 물을 순환시키면서 열을 내는 방식입니다. 네, 온수 매트의 경우 가정용 보일러가 난방을 하는 방식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열을 내는 방식이 전기 열선이냐, 가열된 물이냐 그 차이인 건데 네. 사실 예전에는 정말 전기장판 많이 썼거든요. 그쵸, 저도 많이 썼어요. 그렇죠. 근데 몇 년 전부터 이게 온수 매트가 정말 대세로 떠올랐는데 네. 인기 비결이 뭘까요? 네, 한 리서치 회사가 조사한 판매 데이터에 따르면 2012년 이후로 온수 매트를 찾는 소비자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네, 이 이유는 이 전기 열선에서 나오는 전자파 우려 탓인데요. 사실 온수 매트도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자파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온수 매트는 몸이 닿는 매트 부분이 아니라 보일러에서만 전자파가 나오니까요. 보일러 부분만 그 몸에서 최대한 먼 곳에 두면 예상치 못한 전자파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자파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임산부가 있거나 아니면 아이들 있는 가정은 대부분 이 온수 매트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온수 매트의 장단점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전기 매트와 달리 화재와 누전 위험이 적고 또 열이 오래 간다는 것도 온수 매트의 장점입니다. 네, 하지만 단점도 지적되고 있는데요. 일단 전기 매트에 비해 가격이 꽤 비쌉니다. 저도 좀 놀랐는데요. 네, 퀸 사이즈의 온수 매트를 사려면 30만 원대부터 많게는 50만 원대로 예산을 짜야 되고요. 또 소음 그리고 따뜻한 온도를 내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리죠. 그것은 좀 극복해야 될 부분이겠죠. 네. 자, 이렇게 전기 매트와 온수 매트 각각 장단점이 달리 있는데 요즘에는 각각의 단점을 보완한 혹은 업그레이드된 제품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전자파를 줄인 전기장판도 나오고 있고요. 네. 네, 낮은 소비 전략과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전기요도 입지를 넓히는 추세입니다. 또 최근 출시된 온수 매트는 다양한 부가 기능까지 탑재하고 있는데요. 네, 살균 기능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클린 필터나 온수 살균 모드를 적용해서 온수 매트와 보일러 속 물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기능인데요.
이것도 되게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또 리모컨을 제공하거나 블루투스 모듈로 스마트폰과 연동하는 오. 기능까지 나왔습니다. 네, 전원이나 온도를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강화한 셈이죠. 네, 단순히 잘 때만 따뜻하게 해주는 용도를 넘어서 편의성까지 더해줬군요. 그렇죠. 두께를 최소화한 것도 트렌드라고 하는데요. 네, 전에는 무겁고 또 두꺼워서 옮기는데 불편했지만 얇아지면서 보관하기도 또 더 편해졌고요. 저전력 설계나 또 내구성도 기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라텍스 매트리스에서 사용할 때는 천연 고무 특성상 열 때문에 수명이 단축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전기 그리고 온수 매트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돼서 출시될 것 같은데 요즘에 또 탄소 매트도 인기죠? 그렇죠. 네. 차세대 매트로 급부상하고 있는 매트가 바로 탄소 매트인데요. 네. 이 탄소 매트는 전기 매트, 온수 매트, 온열 매트에 이은 제4세대 프리미엄 매트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기존의 전기 매트보다 또 온수 매트보다 전자파에 안전하고 또 저온 화상, 화재 위험이 없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기 매트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사용하던 열선에서 차이를 보이는데요. 네. 네, 탄소 섬유를 이용한 열선을 사용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겁니다. 탄소 매트만의 특징도 좀 궁금해요. 네, 일단 불에 타지 않아서 네, 화재 위험이 없고 또 열 전도율이 높아서 네, 전기세 절감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 전자파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서 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두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사실 전기장판은 가끔씩 이제 누전 화재 사고 접하게 되는데 맞아요. 새까맣게 타죠. 그렇죠. 근데 탄소 매트는 그럴 위험이 전혀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화재의 위험성은 탄소 매트의 소재에 따라서 완전히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데요. 열선의 소재가 탄소 분말인지 아니면 수채에서 뽑은 섬유를 이용해서 만든 탄소 섬유인지를 꼭 확인 후에 구매해야 되는 거죠. 네. 탄소 섬유 발열선은 소재의 특성상 불이 아예 붙지가 않아서 화재 위험이 전혀 없지만 탄소 분말은 가격이 저렴한 대신에 불에 탄다고 해요. 그래서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탄소 매트의 구성 성분이 탄소 섬유인지 또 분말인지를 인증하는 제도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주의가 더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구기자의 장바구니즈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방한 용품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제품들 좀 알아볼게요. 바닥은 따뜻해도 공기가 차가울 때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추워요. 그때 이제 코끝이 빨개지고 시리는데 그럴 때는 어떤 제품들 사용하는 게 좋습니까? 네, 그럴 때는 집에서 사용 가능한 제품이 바로 온풍기나 전기 히터 많이 사용하시죠. 네. 네, 그 중에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을 한번 소개해드리면, 네, 이마트 가전 매장에 등장한 전기 히터인데요. 네, 노르웨이 난방업체와 합작해서 북유럽 스타일 난방 기구를 출시했는데, 이 컨벡션 히터라고 해요. 이 네. 컨벡션 히터는 열선 가열 방식의 일반 히터와는 달리 내부에서 가열한 열을 대류시켜서 온기를 전달하는 방식의 제품입니다. 네. 그 열선 가열 방식의 일반 히터와 비교했을 때 이 컨벡션 히터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네, 이 열선을 가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부에서 가열된 열을 대류시켜서 온기를 전달하기 때문에 화상의 위험을 차단한 것이죠. 또 직접 열에 노출되지 않아서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도 막아준다고 합니다. 안전성이 대표적인 장점으로 꼽히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난방용품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본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난방용품이 있는데요. 바로 코타츠입니다. 네, 이 코타츠 역시 유명한 가정용 난방용품인데요. 네, 일본에서는 겨울철에 필수적인 난방용품이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흔하게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나무로 만든 밥상에 이불이나 담요 등이 덮어져 있고 상 아래에는 전기난로, 온풍기 등이 붙어 있는 형태거든요. 네, 정사각형, 직사각형, 원형 등 종류도 매우 다양하고 여러 가지입니다. 네, 맞아요. 일본 드라마 보면 그 담요가 덮인 탁자 아래로 발 넣고 있는 모습 네.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그러게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이 코타츠만의 장점도 궁금하거든요. 네, 코타츠는 전기 난방기구 중에서 전기 요금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사용해도 전기세가 월 10,000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부담 없이 사용할 수가 있겠죠. 네.
또 테이블만 구매해도 이불은 또 집에 있는 것 중에 아무거나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또 장점이고요. 네. 그러니까 전기세 적게 나가는 건 좋은데 이게 그래도 방한용품인데 따뜻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효과도 확실한 거죠? 네, 한번 써본 분들은 다들 좋다고 하시는데요. 네. 테이블 안에는 온풍기나 전기난로로 인해서 따뜻한 공기가 가득해지고 또 이불이 따뜻한 공기를 나가지 못하도록 잡아주니까 열 효율이 매우 좋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내가 건조해지지도 않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시는 분들 많이 못 봤는데 네. 어쨌거나 구매를 하고 싶으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코타치를 구매는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제품이 나와 있는데요. 뭐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 겨울에는 난방기구 코타츠로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방안 좌탁으로 사계절 동안 사용이 가능한 제품도 있습니다. 이 나사와 드라이버로 누구나 간단하게 조립이 가능하고 전원 스위치를 켜면 1분 이내에 따뜻하게 사용 가능한 제품인데요. 네, 실내가 건조해지거나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가격은 9만 원에서 11만 원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집안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있는가 하면 특정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제품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욕실 전용 난방기가 있는데요. 네. 네, 욕실이 특히 춥잖아요. 샤워하고 나면 너무 춥고 한데, 특히 외풍이 심한 주택은 겨울에 화장실의 온도가 바깥과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다고 방 안에서 쓰는 전기 히터를 갖다 놓고 쓰면 또 감전사고 위험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욕실이라서. 네, 그럴 때는 욕실 전용 난방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100% 완벽 방수에다가 물이 튀어도 깨지거나 또 누전 걱정이 없는 특수 램프로 제작되는 제품들이 많고요. 또 공기를 태우지 않는 방식이 많아서 좁은 공간에서도 적합하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정말 여러 가지 난방 제품들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사용 목적과 취향에 따라서 선택해서 따뜻한 겨울 보내시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내기는 좀 아쉬우니까 이제 좀 이색 아이디어 방한용품 몇 가지 좀 알아보고 갈게요. 좀 색다른 방한용품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많이들 아실 테지만, 네, 핫팩은 추운 날씨에 많은 사람들이 주머니 안에 넣고 사용하는 물건이죠. 네, 휴대하기 간편하고 따뜻한 장점이 있지만, 또 손바닥 등 한 부위에만 집중적으로 보온 효과를 주는 것이 그간의 단점이었는데요. 이런 불편함을 해소시켜주는 뿌리는 핫팩이 요즘 네,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뿌리는 핫팩을 탈취제처럼 옷에 뿌린 뒤 햇볕에 노출시키면 핫팩을 뿌린 부위의 온도가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신기하네요. 네, 오, 그쵸. 정말 아이디어 용품인데요. 그러면 뿌리는 핫팩 말고 하나 더 소개를 해준다면요. 네, 뿌리는 핫팩과 함께 뿌리는 단열재도 있습니다. 네, 창문을 청소하듯이 몇 번 칙칙 뿌리고 닦아주면 뽁뽁이와 유사한 정도의 단열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겨울이 되면 창문에다가 에어캡, 일명 뽁뽁이도 많이 붙이지만 사실 모든 창문 길이에 맞게 하나하나 길이를 재고 자르고 붙이기에는 그 작업이 좀 귀찮죠. 그럴 때 뿌리는 단열재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추위 때문에 몸이 자꾸 움츠러들게 되죠. 그러면 활동량도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고 체력도 떨어지게 되는데 오늘 이렇게 살펴본 난방 용품 활용해서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기자의 장바구니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구혜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